안녕하세요. 현자 소민입니다. 우와, 우리가 야당 전당대회에 이렇게 관심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이 보수층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사예요. 그런데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감히 청기 누설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후보 당대표 됩니다. 아, 저놈 이준석 뜨니까 은근슬쩍 숟가락 얹는다고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숟가락 얹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자타임 14회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이었는데 20대 30대 오세훈 지지율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뭐 세대교체니 뭐 젊은 정치니 하면서 이 유권자의 연령을 중심으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전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30년간 우리 정치를 해먹은 87년 체제가 무너지는 신호라고. 지금 이준석 신드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뭐 이준석 후보의 나이에 집중해서 뭐 세대 교체라고만 분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지금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서 또 지긋지긋한 87년 좀 걷어치우라고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게 민심인 거죠. 민심이 이렇다면 내년 대선에서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미리 말해주면 재미없지. 끝까지 봐. 87년 체제가 뭐냐면요. 1987년 이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정치 지형을 87년 체제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정치 구도가 어떻게 작동했냐면요.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향해서 우린 민주화 세력, 너흰 친일 독재 세력 물러가라. 그러면 보수 진영은 이 진보 진영한테 우린 산업화 세력, 너흰 좌빨 빨갱이 세력 이러면서 이 똑같은 레퍼토리 주야장창 반복했어요. 물론 뭐 한때는 이런 구도가 유의미했어요. 근데 이젠 30년이 지났잖아요.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만도 한데 아직도 우리 정치는 이 구도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도돌이표 되는 일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하든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글로벌 리더 국가를 얘기하든지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21세기에 걸맞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정치권은 당 이름만 바뀌었지 아직도 친일당, 독재 잔당, 좌빨당, 빨갱이당 하면서 이 30년 전 만들어진 정치 구도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대구 합동 유세 때 일인데요. 일단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리더십이 그립다. 대구에 박정희 공항을 만들자. 이 얘기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산업화 세력들 나한테 표 좀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서 우리 산업화 세력이다라는 이 87년 진영 논리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준석 후보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이 발생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 우와, 이건 비록 우리 편이어도 잘못은 잘못이다. 87년이 만들어 놓은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87년 체제 안에서 박정희 향수를 다시 꺼낸 나경원 후보와 87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이준석 후보의 대결. 흥미진진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 유세가 끝난 이후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 지지율의 2배가 넘는 격차로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준석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이 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TK였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후보가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고 지지율 1위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린 민주화네, 우린 산업화네 하면서 벌이는 이 진전 없는 싸움이 지긋지긋하다는 유권자들의 신호인 거죠. 재밌는 현상은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인이 한 얘기인데요. 누가 한 얘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학생들이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 때문에 꿈을 치어나가야 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이거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과정을 공정하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느낌 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멘트를 날린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대전 유세에서 이준석 후보가 한 얘기예요. 다분히 민주당스러운 멘트도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거고 87년 체제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사실 이 현상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어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MB 황태자라고 하고 용산 참사를 일으킨 개발 독재 세력이라고도 해도 씨알도 안 먹혔잖아요. 오세훈이랑 자기의 대결을 이 독재대 민주당은 이 87년 구도로 만들려고 했지만 유권자가 콧방귀에 끼워버린 거죠. 그리고 그 콧방귀의 주역이 20, 30대 젊은이들이었고요. 선거는요 민심의 표출이잖아요. 지금 우리 민심은 구닥다리 87년 좀 그만 우려먹고 이 새로운 얘기 좀 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만 젊은 게 아니에요. 이런 민심을 대변하는 인물인 거고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이 30년 된 정치 구도를 바꾸는 이 변화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 정치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끝으로 멈출까요? 그럴 리 없죠. 당연히 내년 대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도 이렇게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이는 인물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할 공산이 커요. 그럼 그 인물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되고 문재인 정부 때 잘리고 어느 진영에도 빚이 없어요. 독재니 빨갱이니 하는 정치 구도가 아니라 공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구도도 갖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 급격히 부상한 건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난 30년간 반복된 정치 구도를 걷어치우고 새로운 정치 구도를 짤 수 있는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 대선은 여전히 87년에 빨대 꽂고 단물 빨려는 이 구닥다리 민주당과 공정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이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후보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거라고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새로워요. 이 조국 전 장관 책 출판한 거 놓고 막 지금 지지고 볶고 있는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도 못 버리는데 국민의힘은 30년 된 정치 구도를 버리고 새 판을 짜려고 하고 있어요. 봐, 벌써 신나잖아. 준석아, 당대표 되면 나 좀 어떻게 챙겨줘?